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 동두천 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준비 모임, 순수한 시민 모임입니다. 시민 모임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를 잠깐 소개하고 또 오늘 어떻게 이렇게 수고님들 오시고 어떻게 사회를 보게 되시는지 이런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 모임 대표 김대웅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남북 간의 평화 무드도 만들어지고 있고,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동두천 지역은 그러면 가장 밀접한 곳에서 북부와 바로 대치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의 바람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지 시민들과 지금 시장 후보자들과 만나서 서로 정책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하는 통로가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 통로가 없어서는 마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마치 기름과 물처럼 벽이 쳐져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 토론회를 오늘 발표한 것 같습니다. 먼저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시장 후보님께 일단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나오신 후보님,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웅덕 후보님 나오셨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홍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왜 그러면 이번 후보는 왜 나오지 않았는가 많이 궁금하시죠? 많이 애썼습니다. 나오시게끔 하려고 나름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세 일정이 굉장히 힘들고 빡빡하다라는 것도 그분이 얘기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 저희가 시민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발걸음을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미리 한 2, 3주 전에 이렇게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름 그런 저희 준비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을 조금 허비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과연 이 후보님이 토론회에 정말 나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 똑같이 바쁜 일정에서도 두 분 후보님은 나오셨고, 시민 토론회가 자신의 어떤 입지적 후보로서의 입지를 설명하는 좋은 자리도 되겠지만은 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들도 꺼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 토론회가 굉장히 어쩌면 불공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한 후보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후보님들을 같은 날 새 후보님들을 만나서 우리 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연락도 문자도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후보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날 결국에는 유세장을 쫓아다니다 못 찾아서 결국 사무실로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일정이 바빠서 못한다는 이야기,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6월 4일에 여기 나라방송에서 선관위 주최하고 나라방송에서 방영했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그분은 참석하셨고, 6월 7일날 대한노인의 동두천 지부에서 시행했던 그 토론회에 참석하셨고요. 여기 시민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유독 늦거나 이랬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되긴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간이 유세가 바쁘고 어렵다면 시민하고의 소통의 자리를 시간을 조율하면서 맞추려고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이 시간에는 어려우면 그럼 시간 조율을 조금씩 하자. 이 두 후보님들은 언제든 좋다. 시간은 그러면 박병도 후보님하고 이야기하는 언제 시간에도 오케이 할 테니까 그분하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 조율의 과정, 노력이 없었다는 거,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떠들고 토론회가 지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사회에 앞으로 이제 끌고 갈 우리 이제 어쨌든 앞에서
동천선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결정하시는 귀한 분들이신데 이분께도 물론 시민께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의 어떤 요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간 것들이 성공한 예가 없다는 거, 그게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으로 오고 있다는 거를 시민도 알아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 시장이 되신 분도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민도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행사하는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야 될 거고 시장님도 또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바탕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서로 간의 소통의 끈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 사회에 동천 사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 가장 중요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실 동두천 연탄은행 대표이시고 지금 연탄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오성환 목사님이십니다. 크게 박수. 그럼 이제 오늘 토론에 대해서 잠깐 순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 보시죠. 1페이지 보시면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토론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너무 바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3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 5, 6번이 분야별 질의 응답까지 진행된 다음 7번에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이 원래는 계획되어 있는데 새 후보가 다 나왔을 때 이게 진행되는 게 공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자 후보들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소신과 공약 이런 것들을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시간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8번 자유질의응답, 그때는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30분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정리하지 않고 두 분에게 마무리 발언하는 시간을 한 3분 정도씩 드리고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이제 사회자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토론 방식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에게 동일한 답변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후보자 모두 발언, 후보자당 5분, 그래서 10분을 할애했고요. 세 번째, 사회자가 분야별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순서대로 답변을 합니다. 분야별 질문당 답변은 2분으로 총 30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없고요. 다섯 번째, 모든 질의응답이 종료된 후 사회자와 방청객의 자유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질문당 후보자 답변이 2분이고 30분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 최종 발언, 각 두 후보에게 공이 최종 발언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참여 후보자 간 약속입니다.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타이머가 작동이 되고 우리 후보자들이 보고 답변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시고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가 되면 저 뒤에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실책하는 발언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사회자가 재량으로 그것을 끊도록 하고 좋은 정책과 공약만을 가지고 이 시간 시민들에게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 장소에서의 선거 운동은 금지합니다. 이렇게 후보님들은 의상을 입고 왔지만 여기에 다른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벗고 오시는 건 상관없지만 들어오셔서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서로가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토론 문화가 정확히 정착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보자 발언 순서는 아까 먼저 뽑았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뽑아서 이제 그 순서를 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발언은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은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또 나중에 하신 분은 그 다음에 먼저 하고 이런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광고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1분간 광고 듣습니다. 이제 주변에 관심이 있지만 이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 또 연천동두천.com 두 군데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모두 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모두 발언은 공약과 소견과 당위성, 기타 등 그리고 내가 왜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까지 말하는데 기호 1번 최용덕 후보가 먼저 번호표를 뽑으신 대로 이제 정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동춘시장 후보 최용덕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시민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진짜 이럴 때 내 소신 한번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비교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오늘 이번 후보자 안 나와서 올까 말까 엄청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가 시민이 원하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것을 참석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자기 자신을 시민에게 알 권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여러분께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3명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자리에 둘만 한다는 것도 후보자 입장에서 미안하고 아마 이 주시한 여기 시민단체에도 상당히 좀 미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부터 정견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부천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5년 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동부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동부천시에서 큰 프로젝트로 얘기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는 일자리가 없다, 냄새가 난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 해서 우리 대법원이 시장님들이 얘기하기를 사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냄새에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EM 같은 것을 개발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우리가 냄새 약간 줄은 거는 26개, 29개 정도 농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6개 농가를 우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약간 줄은 거고요. 근원적인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늘 행정을 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동천시는 지정자립도가 약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원은 경기도와 중앙에 우리가 의존지원 없으면 우리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무척 어려운 그런 시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자리는 점점 줄어서 인구는 줄고 있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은 떠나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논문도 써봤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논문도 써서 제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그것을 현행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정적으로만으로도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요. 이러한 동천시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과 정치가 어우러져서 함께 한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제가 꼭 해결하고자 나왔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입니다. 3분입니다. 네. 다음에 맞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3분으로 조정되는데 그럼 하세요. 일단 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대행 그러실래요? 5분으로 착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3번 김영규 후보가 발언해 주시기 있는데 역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불편하게는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3번 김홍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면 앉아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근본 선거가 우리 동두천의 발전에 좌우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 후보님 모두 다 훌륭하신 분이고, 특히 우리 최웅덕 후보님은 저하고 악역관 또 선배님으로서, 제가 이게 아마 선거가 아니었으면은 저하고 진짜 우리 가정에서도 애들도 그렇고 아주 참 친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으로서 향후 우리 동두천을 어찌 발전할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두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인데, 이런 주민의 알 권리, 또 주민을 섬기는 그런 시장이라고 늘상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시는 분은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선 왜 그러면 나왔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10만에서 3,200명이 줄어서 이 동두천 경제 위기, 또 앞으로 양주 신도시가 다 차면은 우리 동두천은 구도심화가 된다. 그거를 도시계획용어로 블랙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팽창과 블랙홀 현상이 있는데, 그런 블랙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민께 올바로 알려서 어느 시장 후보가 제대로 시장 된 후보인지 검증을 분명히 가져서 깜깜이 선거는 절대 안 된다. 근본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당, 야당, 하물며 무소속까지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그렇게 주체되하고 또 시민 알 권리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평화연대, 또 정책토론 준비 모임, 또 김기환 청년 모임 회장 또 같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특히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성원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두천 이번에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야 앞날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 질문 6개 분야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부 응답 시간은 각 후보가 2분입니다. 총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통일과 평화 체제 대비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악취 문제, 신천 개선 문제 등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구도심 격차 해소와 동두천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문화체육공간 및 지역 문화 보존과 활용 방안 질문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 인구 정책,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 6개 분야 첫 번째입니다. 통일과 평화 체제 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방안과 방안이 된다면 방한 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용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준비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통일 중심 도시가 될 동두천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후보자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3번 김홍규 후보가 발언해 주시겠는데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좋은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동두천은 호재입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 동두천도
여기에 발맞춰서 하려면은 한반도 평화가 오면은 동두천이 제일 먼저 평화가 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미군 기지에 대한 것을 어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14년 전에 주한미군 공유구역동 주변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의원 134분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 당시에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데 문희상 의원님하고 발의를 해서 그게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통과돼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지금 대학교가 들어오고 재정 보조를 받고 이런 결과를 갖고 제가 거기에 당사자 팀의 담당자였으며 그때 평화신도시를 상패동에 100만 평을 개발해서 50만 평을 파주 LCD와 같은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힘이 약해서 우리 동두천이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었다. 저는 이 통일과 평화시대 체제에 대비해서 적임자, 시장, 절대 도시계획 전문가라서 법을 만들어 본 적도 있는 여야를 가릴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원 국회의원님과 또 중진인 양주의 정성호 국회의원님, 아마도 문희상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장이 되실 겁니다. 이분들과 같이 여야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놈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자가 시장이 되어야 이런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시장 선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최용덕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네, 미군 공여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두천, 파주, 의정부, 양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에 공여지는 국가 수도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자립도가 없고 돈도 없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이 부분을 꼭 저희가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태릉 스케이트장 이전 계획이 있어요. 저는 만일 내가 시장이 된다면 지금은 구역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빌에다가 헬기장, 님불 이 지역에다가 태릉 스케이트장을 옮겨달라고 동두천 60년간 안보로 희생했으니까 국가에서 공여지 개발은 국가에서 주도를 하되 시민의 의사를 묻겠다 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태릉 스케이트장 옮기는 것을 동두천에 해달라. 서울서 동두천까지 거리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여지는 그런 식으로 개발할 것이고 또한 시민과 소통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정부, 중앙과 함께 제가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미래는 얼마나 크고 있습니까? 한반도가 평화시대가 오고 된다면 병원선은 원주로에서 시베리아, 유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돼서 요번에 내일 모레 트럼프가 제대로 종전이 선언된다면 트럼프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민자가 유치되면 병원선도 동해선,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경원선도 연장이 되면 금강산을 동두천에 출발하는 경원선 타고 금강산, 백두산 놀러 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시민들 평화는 바로 동두천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수 있는 발전은 전쟁 때문에 한 거고 한수 입은 전쟁 때문에 여지껏 소대를 보고 안 보수 때문에 한 겁니다. 저는 평화가 온다면 동두천에 발전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미세먼지, 악취 문제. 이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또 신천의 개선, 이런 문제 등 환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미세먼지, 악취 문제, 신천 개선 등 동두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동두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지자체 간의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최용덕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동두천 악취로 잠 못 자고 있죠. 이것을 제가 행정하면서 엄청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악취가 나는 데는 양주 하필이요. 양주 축산농가, 음식물 처리장
신청에 취득된 축산 폐기물 퇴적된 그러한 거 이런 것이 누적돼서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이것은 이성호 양주시장과 후보자와 이재명 경기도 후보자 그리고 정성호 국회의원과 무척 노력을 했고 합의했습니다. 지난 연설 때 여기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이재명 도지사님이 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양주 땅을 동수시장이 어떻게 하냐. 원초적으로 개발로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양주부터 이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TF팀을 구성하라고 할 겁니다. 동구천, 양주, 경기도 환경부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경기도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동구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하고 모니터링하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개발로 은현면과 상패도 동시 개발로 물류단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단지는 이재명 후보자 공약집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공약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면적으로 그래서 동천에는 여당 시장이 돼야만이 함께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제가 당선되면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김홍규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 여기는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저기 있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손익계산으로 따지겠다. 환경 문제를 따지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는 전기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상을 드려야 된다. 돈 몇 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기 문제입니다. 악취는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전전과 우리 상수도 사업소를 제가 실제 한 제가 장군입니다. 그리고 저는 건설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도 했지만 이 환경 수질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차직하고도 제가 냈습니다. 자, 이것은 냄새 문제입니다. 첫째, 풍요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수질, 그다음에 대기입니다. 지금 대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 시절에 10년 전에 EM을 도입한 게 접니다. 제가 예산을 갖다 놓고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악취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두 번째, 지금 양주에 있는 축산, 우리 동두천에 있는 축산도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하이닉스에 있는 이천의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없애고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주에 있는 우리 축산농가는 동두천 지역 양주하고는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원초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도지사 국가에서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또 뚜그름 잡는 거다. 안 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시장이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도에다가 국가에다가 얘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신구 도심 격차 해소와 동두천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두천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 두 분 후보자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신구 도심의 격차 문제도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김홍규 후보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신도시 격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전자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그럼 신구가 아닌 지금 여기도 구도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오신다고 하신 분들은 시의원도 하셨고 시의회장도 하셨고 또 공무원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 10만에서 3,200명이 줄은 96,800명으로 줄었는가? 이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도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그래도 인구를 원발에 뭐 한다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계시게끔 하려고 우리 청년들 맞벌이 부부를 우리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개에 5,219명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197일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침을 굶고 가는 애가 10명 중에 3명이 굶고 갑니다. 우리는 더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학생당 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동두천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또 여기 살기 좋은 도시로 젊은 우리 가족들이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도시인가 신도시를 지금 따질 수가 없다. 계속 지금 구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바로 우리 리더를 제대로 뽑아서 그것을 밝히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 적임자는 저 김홍규 도시계획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최영덕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우리가 경제가 침체된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인구가 없거나 유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도시, 구도시 격차는 바로 인구 유동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구도심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유동인구를 늘리거나 인구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유동인구 늘리려면 무엇인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구도시에는 우리가 그 주신 공원을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든가 소터미널을 다시 유치시켜서 중앙동 구도심의 중심지인 다시 살려볼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특히 신도시와 구도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인들의 메뉴가 달라요. 상인들 하는 게 달라요. 저는 그래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소상공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제대로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동부천시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컨설팅사를 반드시 전문가를 하나 우리가 유치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상인대학을 만들어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점을 없앨 수 있는 상인들 자체의 마인드를 고쳐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 생각이 달라져야지 행동이 달라지고 새로운 메뉴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저는 도심공원에 용도 변경을 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터미널을 유치할 것이고 또한 상인대학과 컨설팅사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줘서 상인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김홍규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그렇죠. 네, 잠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간 지역 문화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을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찾을 수 없는 문화 불모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근현대의 유물과 장소가 많이 남아 있지만 활용이 되지 않는 동두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즐길 수 없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고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최영덕 후보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사람이 행복하고 편하다, 또 돈 많고 배불러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비록 없어도 사람들은 문화와 체육 이것이 삶의 질의 향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천시에 많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많은 시설을 만들 수 좋겠죠. 그러나 아빠의 벌이가 5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00만 원짜리 해달라고 하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작이 된다면 제가 그러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동구천시는 안보로 시설되어 있는데 왜 문화마저 이렇게 하냐라고 할 겁니다. 다니면 풋살 경기장이 없어요. 축구장이 없어요. 무엇 해주세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어떻게 해주겠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중앙당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얻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도로 경기도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부분 우리가 예스터리 버전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했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나면 그 학교 지원 센터에 학교에다가 우리가 교육 지원을 해주는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문화예술 부분을 애들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선생님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김홍규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입니다. 먼저 문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동두천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동두천이 왜 동두천인지를 지금 간파를 못하고 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둔 천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내려오는 천입니다. 그거를 동두천을 콩두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머리두자를 쓰는 것입니다. 또 이쪽 신천이 저쪽 동해로 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신천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런 지명도 못 찾고 또 여기 어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역으로 바뀌고 그 어수역에 유래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갈 때 여기서 물을 먹고 가고 여기서 어수역이 있는데 연천에도 어수역이 있습니다. 임금이 물을 먹었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이런 그 지명과 유래된 사항 또 우리 문화에 관한 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왜 못하느냐? 다 돈입니다. 지금 저희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도의원할 때 재정자력도 23%에 있었습니다. 지금 19%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면은 그거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1번 최영덕 후보님 말씀이 그 중앙에서 보존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앙이나 이쪽에 제대로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 팩트를 알아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저다. 그래야 그렇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국회의원과 여야를 가릴 거 없이 하다못해 의정부에 계신 이상 의원까지 총동원을 해서 우리 동두천에 돈을 가져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강력한 우리 문재인 정부이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차차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는 저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5번째 분야입니다. 다소 긴 답변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인구 정책,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두천 교육의 개선, 인구 정체와 초고령화 문제 해소,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문제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김홍규 후보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을 내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제와 정성호 의원이 계실 때 제가 주한미군 공유국등 주변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경기도청에 가서 할 때
이 돈이, 이 건물은 미군이 3,600명이 이라크로 파병될 때 동두천을 경제를 어떻게 회생을 시키느냐? 그러면 건물을 줘달라.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하우를 키우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손학규 지사가 지사였었습니다.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어서 동두천의 경제 파탄을 막아보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문화 센터로 바뀌어서 표 받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거 안 된다. 저는 여기가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공간으로 이거 지어진 거다. 정성호 의원하고 그래서 마무리까지 제가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떠다가 여기다가 마무리를 줘서 이게 억지로 됐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아닌 일자리 창출센터로 있는 그대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가 그냥 온다라고 옵니까? 먹고 살기 풍부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울려야 경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하루하루 시급하다. 전리양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부르짖어 온 게 50만 평 여기 자족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제 소신이고 저는 시장이 된다면 세일지형으로 지금 있는 것은 부시장이야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시는 거고 저는 나가서 세일지형 그래서 동두천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최영도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가 동두천 교육이라든가 초교육 고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동두천 예산 5천억 중에 약 1%, 50억을 학교에다 지원해왔어요. 거의 제가 공무원으로 느낀 건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저는 교육 지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바꿔가지고 애들에게 요즘에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공부 아닌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초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걸었습니다. 어른들이 건강해야지 의료비가 지출이 덜 되는 겁니다. 의료비 지원을 아껴서 저는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라든가 노인에 대한 건강치료 프로그램,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소규모 일거리에 대해서는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에게 지금 머물 수 있는 것은 일자리밖에 없어요. 청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인데 제가 고객에는 없지만 저는 게임 빌리지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건 제가 시장이 끝날 때까지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게임 빌리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인권 조례를 반드시 만들고 싶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6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226개 지방자치에서 인권 조례를 만든 데는 1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모두 앉아있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인권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취임하면 인권제로부터 만들어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공통 질문의 마지막 분야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위의 5개 분야에 대한 최종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책은 시장 혼자이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단일 주체의 노력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바라는 현 시점에 주민들의 정치 참여는 주민들의 행복의 최우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 시민들의 예산 참여와 민관 협치 구조는 주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이 시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최영덕 후보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뒷받침하는 재정이죠. 그렇다면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에 참여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공약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공원 토론회를 하겠다. 큰 프로젝트와 어떤 기존 정책을 바꿀 때는 시민, 다수, 무작위, 관변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게 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1번지라는 것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계획부터 잘 짜야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참여제도라는 것은 너무 미미합니다. 이미 계획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뒷받칠 때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하고요. 주민 예산 참여제는 반드시 계획부터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 청원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글을 넣으면 반드시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가결 부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청원제는 어떠한 것을 주민 뜻이 이러니까 반드시 성취해달라고 하는 다수민은 아닙니까? 동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기 무척 어려워요. 우리가 청원제도에 인구 몇 분의 몇 정도 되면 무엇을 하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의원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저는 시장에 바란다는 코너를 반드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청원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고 거기에 올린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해결하도록 통보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홍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이 주민 참여고 이것이 우리 시민의 알 권리고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자세로 늘상 이렇게 이런 자리가 토론 문화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늘상 저는 이렇게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또 해야 된다. 시청 시민 한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시민이 뽑아준 시장은 시장이 대표지 꼭 되고 나면은 딴 정하고 벼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매일 욕을 먹는다. 그놈이 다 소리를 듣는다. 맞아요. 욕먹어 쌉니다.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 아주 약조를 드리고 또 약조를 드립니다. 이런 주민 참여라는 것은 마치 정당 공천부터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이 이 사람이 시장 후보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또 시장이 뭘 한다. 이것은 오만에 빠진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문고득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서 실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주민 소환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안 되면은 시장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여기서 공약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막는 자, 그 자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에서 우리가 협치해서 그래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앙정부나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도지사 선거가 아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된 분, 다 될 분, 저처럼 힘든 시장 후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좀 호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후보자 분야별 질의응답 6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간 원래는 주도권 토론이었는데 주도권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추가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발언 시간에 아까 공약에서 하지 못한 모두 발언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추가 발언을 통해서 기호 3번 김홍규 후보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대 공약을 말씀드려서 다 보셔서 기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는 초고령화에 와 있다. 지금 고령화 시대라고 한다면은 인구 15%면은 노인 인구 15%면은 고령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초고령화에 와 있다. 109개의 노인 경로당과 17,000명의 노인이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투표 인구수가 86,600명입니다.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96,800이라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전무합니다. 이렇게도 잘 살 수 있느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남의 일인 양 한다. 좋습니다. 누구 일도 아니고 저도 잘못이 있고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과거를 누굴 탓하면 안 됩니다. 또 누가 어때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동두천이 진정 발전하고 진정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머리 맞대고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모른다, 잘못했다 라고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해서 합의점을 모으는 게 지금 시장 선거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군가? 같은 공무원이라도 저는 길을 지키고 이런 도시계획을 전공한 거고, 저만 누구를 비방하고 그럴 의사 전혀 없습니다. 하나, 이게 통반장 선거하는 거 아니다. 그릇이 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3분을 드렸어요. 아쉽네요. 제가 열심히 괜찮습니다. 또 시간이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호 1번 최홍덕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여기서 죽을 겁니다. 여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 후세를 위해서 동두천이 발판으로 제가 만드는 초석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동두천에 일자리 점점 줄죠? 미군 부대 평택으로 가면서 종수자가 다 떠났습니다. 또한 양주 신도시 개발되면서 동두천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인구 준 요인 두 가지입니다. 인근 도시가 개발을 되면 그걸로 흡수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신시가 처음 상생하면서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게 연천입니다. 연천 인구가 줄었죠. 동두천시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양주 신시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줄고 있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거나 이러면 괜찮을 텐데 일자리가 없어요. 또한 밤에 잠잘 때 악취가 나서 못 자겠대요.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반드시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잠깐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동두천시 16년 동안 여당시장 없었습니다. 여당시장 뭔지 아시죠? 대통령과 동두천은 늘 엇박자 시장이 했다. 도움밖에 붙이기가 어려워요. 건의하는 거하고 토론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민원인이 시장할 때 건의할 때 그 건의는 이 사람의 깊은 얘기 안 듣고 판단을 시장 혼자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 얘기에 대해서 이거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커요. 건의하고 토론은 엄청 큽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토론회를 만든다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당 정치를 무척 중시 여기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동두천에 어려운 거 공유지 개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앞지 개발, 큰 프로젝트 수년간 시장인들 다 해온다고 했어요. 못했잖아요. 저는 세밀하고 작은 공약은 보낸 공보지를 다 봤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꼭 할 거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경기도하고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이렇게 협의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홍덕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두천에 16년 동안 없었던 여당 시장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 되면 산후에 바꿔버리세요. 꼭 여당 시장 만들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여당이 아닌 사람은 분명히 중앙당에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번에 민주당 여당 시장을 만들어줘야만이 이러한 난제된 현안 사항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당 시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동천 여당 시장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최용도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의 김홍구 후보, 이 두 분이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유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질의를 통해서 즉석에서 답변하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됐나요? 네, 준비되어 있고요. 손을 드시면 사회자가 호명하면 발언해 주시고, 또 우리 혹시 기호 1번에게, 기호 3번에게 아니면 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여기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다 켜 있고요.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행동에 살고 있는 신홍기라고 합니다. 동두천에 이사 온 지 13년 차 됩니다. 동두천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터세를 엄청 많이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 후보님 두 분과 우리 시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하고자 듣고자 하는 말씀들은 없어서 저도 정치를 한 30년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이 잘 되려고 하면 우선 제일 먼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인구가 약 9만 7천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에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한 100명 정도는 도로 승급을 시켜서 도로 보내고 100명의 공급을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은 아주 천에 정말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골목 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로를 로데오 거리를 만드세요. 로데오 거리를 만들어서 부도로에 디자이너들이 샘플을 만드는 샘플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든 샘플을 우리 중앙로에 내다 걸면 동대문에 오는 바이어들이 우리 동두천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이번 7기 내에 해 놓으시게 되면 유동인구 3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루.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이번 시장을 뽑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가 들어와 있는 그 대학에 디자인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어느 후보에게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학과가 없으면 디자인학과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협조하고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디자이너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우리 동두천의 디자이너를 꼭 만들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 명동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여기 아현동 고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드레스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한 거리에서 앙드레 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도 그러한 샘플 거리, 로데오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유동인구 또 돈 버는 거, 노인들 일자리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다고 하면은 꼭 저를 한번 불러주셔서 설계하는데 저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또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심부름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보면 이제 개혁해야 된다. 우리 동천의 인구를 얘기하시면서 공무원 대비 지금 숫자를 인원을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골목 상권에 대한 중앙로를 샘플 거리로 좀 조성을 해서 또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는 대학들의 디자인 학과를 신설해달라는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홍규 후보도 조금 답변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우리 신홍기 선생님한테 동두천을 걱정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동두천이 뒤집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려서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공무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공무원 일자리 창출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일자리 창출이냐 해서 정부에서 많은 그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초고령화가 돼서 아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복지 분야로 다 돌려야 된다. 왜 그러냐? 다른 데보다 우리가 초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양원이 최고 많은 데가 동두천이고 이게 많은 게 일자리는 없고 이래서 그 공무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껏 우리 복지 분야에 투자돼서 우리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앙로 로데오 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공약서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1시장, 자유시장, 또 양키시장 등 우리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시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제1시장하고 저 세어프라자 하는데 거기가 자유시장입니다. 저 어려서 거기서 옷 사입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문 닫혔습니다. 또 이쪽 제1시장 상가 다 문 닫았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홍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남대문 시장 또 평화시장 여기에 상점과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그냥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만 내고 쓰라고 해. 전기세만 내고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 우리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이 거기를 패션골이라고 해서 저도 10년 전에 그 패션 쇼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성사가 못했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호점이 평화시장에 있으면서 동대문 시장에 있으면서 1호점이 이쪽 동두천 1호점이 여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이 활성화가 된다. 너무 길게 저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최영도 후보님 또 발언해 주시고. 네, 이 시장에 관심 가지고 질문하신 신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런 관심이 시대에 열어야 되고 그 정책이 반영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어부성스러울 수도 있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몇 명이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천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인구는 4만 5천. 5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많다. 왜 그럴까? 요즘에 공무원 수는 옛날처럼 행정직, 기술직이 나눠진 게 아니라 점점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마다 전문가를 뽑아 채용하기 때문에 또한 시민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외국보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시장이 바뀌면 조직진단 반드시 합니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줄인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 로데오 거리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정말 벤치마킹 할 때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동부천의 유동이 이게 동부천의 여지고 숙제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5060 청순로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공방거리 지금 보산도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진단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공방거리는 살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산동 지구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만든 거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아메리칸 푸드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다시 정확한 진단 나와서 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보산동 지구에 아메리칸 푸드거리 트럭 푸드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유도시키고요. 백종원 씨? 예, 그러한 유명한 사람한테 저 교육도 시키고 배우고 지휘를 들여서 그 연수를 시켜서 홍보를 해서 한강 푸드트럭처럼 보산동에도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단 아메리칸 음식으로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이 공방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두천에 생산하는 모든 완제품 52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산 역사 지하에다가 거기다가 공장과 시와 MOU를 체결해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내수가 반발이 생길까봐 외부한테 팔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버스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나가는 버스가 여기서 30분 이상 정착한다면 일정한 상품을 주겠다. 시비를 만들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신정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답을 낼 수 없지만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질의를 이렇게 받을 때 시간을 좀 줄여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함축해서 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강홍구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에 하기 앞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천시장 후보가 3명인 줄 알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2번인가요? 2번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먼저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시민의 부름을 거부했습니까? 유세도 일정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본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전역에 그 평화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에서 우리 동천이 가장 중요한 또 시점에 국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평화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주체적인 우리의 물결로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동천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천의 출마 시장 후보들의 공약이나 구호를 보면은 전혀 그 시대와 그런 물결에 대해서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엉뚱한 입장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지금 2005년부터 동천의 미군기지에 관련된 반환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면서 여기 최영덕 후보나 김홍수 후보 공무원이 계신지 아실 겁니다. 2005년부터 동천의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활용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엄청난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 조금 예, 주세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동천이 미군기지가 반환된 걸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빌이나 가스, 민불 정도만 지금 반환의 어떤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KC와 호비가 동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반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병력 막 빠진 상태에서 동천이 이렇게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후보들이 나름대로 뭐 빙상 스케이트를 만들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과연 2005년부터 미군기지 반환계획이 수립되면서 오세찬 시장도 2012년, 16년에 반환된다는 걸 확신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들은 과연 동천 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되는 게 언제로 보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반환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천의 미군기지를 바라본다는 것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영도 후보의 답변을 2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늘 아까 그 강원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들은 몇 년도 반환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과 계획서, 용역 엄청나게 줬어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캠프 모빌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로에 보면은 캠프 모빌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물도 뭐 대학교 들어온다, 뭐 지금 군인 아파트 들어온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실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다 그것이 국방부에서 시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에서 살 재정이 없었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캠프 케이시하고 캠프 호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방의 시장이 할 일인가 시민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캠프 케이시 지금 떠나야 된다 약속을 했죠. 안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병대 뭐 다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미군 부대가 떠나는 거 빨리 반환받는 게 맞습니다. 하루에 빨리 받아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되면 한번 따져서 들어갈 거예요. 국방부에 언제 줄 것이냐 물어볼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주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데모도 하고 강제성을 떼서 반드시 하루빨리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호사 한번 김홍규 후보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구 우리 선생님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미군 공여지 지금 남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2013년도에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있을 때 우리 이라크로 파병된다고 할 때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인가 했습니다. 2017년도 12월 30일까지 다 철수하니까 그 계획을 세워라. 자, 이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갔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와서 미군 다 갔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공여지 반환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셨는데 캠프 케이시 체국항공 호비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6개월 전에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나가면은 못 나가면은 위약금을 물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요. 문재인 정부까지 오는 기간에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누구도 정부에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또 왜 못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제가 연설할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은 청와대 앞에 가서 왜 그랬는지 동두천 주민한테 반성하고 사죄하라. 분명히 따질 겁니다. 안 한다면 단식도 불사할 겁니다. 동두천 시민에게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나간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동천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더 있을 거면 이제는 세금 내라는 겁니다. 저는 땅세 내라.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은
안 된다.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이제 질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 계십니까? 네. 질문을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현동에서 온 이인숙이고요.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천시 예산 1%가 교육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 두 분 후보자님께서는 당선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교육비 예산이 지금 동두천 관내 초중고를 합쳐서 제가 23개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님들 그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비 예산을 증액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현재 그 동두천시의 인구가 줄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다문화 가족 인구는 늘어나는 걸로 제가 지금 그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기호 3번 김홍규 후보 질문에 좀 대답해 주시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교육비 아주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는 저희가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 교육비는 뭐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도의회하고 여기 존경하는 우리 홍성호 전 도의원님 계셨습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그 비용을 엄청 저도 도의원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공무원 월급 중에는 저희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래서 도의원이 최고 중요하다. 또 국회의원이 최고 중요하다. 국회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1% 다른 데는 성남이나 여기 그 과천이나 여기는 뭐를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데 우리 동두천은 점점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시장이 돼서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헛공약을 하는 일은 저는 절대 못한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시도의원님과 머리 맞대고 해야 된다. 피우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쪽 도산동이 그 과거보다는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도 다문화 가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그 특색 있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가정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의 이 학생들이 상당히 서러움을 받고 뭐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이런 것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민 돌본다라고 말씀드리는 선생님을 꼭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그러한 정책을 교육청과 같이 피면은 낫지 않을까. 뭐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이번 최영도 후보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2분 동안. 네, 사실 우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절대 줄 일은 없습니다. 1, 200을 그랬지. 사실 교육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100년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줄이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얼마를 증액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어간다면 세밀히 검토해야겠죠. 저는 근데 학생 교육에 대해서 투자는 더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더 중요해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반드시 늘릴 것입니다. 그 예산은 늘리되 어떠한 것이냐면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을 할 수 있고 강제성을 띄지 않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르치려는 누가 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외부 강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 시민에게 그러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서 학교에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교육부인데 현재 교육부 외적으로 대가 더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공무원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처음에 여기서 정착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언어가 부족하거나 활동하는데 어려워서 우리는 멘토링제를 만들었어요. 한 가구와 한 공무원의 멘토를 만들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돌봐주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쭉 지속되는지 현재는 모르겠지만 저도 멘토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가다 보면 언어가 안 되고 문화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얘기도 해주고 친근감 있게 말벗도 해주고 그런 제도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이 들어간다면 저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해서 이들이 동구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혹시 네, 질문 있으면 네, 손 들어서 그쪽으로. 네, 질문 30초 해주시고 대답은 2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합동동에 이제 한 달 전에 사업을 하게 된 황민도입니다. 두 시장 후보님께 어떤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 여러 정책 중에서 이 행정이나 정치가 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민간 최초에 그 질문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가가 민간 컨설팅을 받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자체가 단순히 어떤 지금 아까 말했을 때 인구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공여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예술 쪽에 역설적인 발상을 한 번만 하면은 유동인구고 절벽이고 다 무너집니다. 아까 얘기한 소프트 얘기적인 것을 많이 공약을 해서 그런 민간 업자를 컨설팅 업체하든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성남시의 그 이재명 거기도 마찬가지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인처럼 도시개발공사가 그 큰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망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형성되면은 민간의 큰 투자가 됩니다. 이 정부의 그 찔끔찔끔한 돈 가져와서 시민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보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게 하는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네, 그럼 우리 최영덕 후보부터 대답을 2분간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딱히 솔직히 생각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즉 관에서 개발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민간이 부담하는 거죠. 동구촌에 이번에 한참 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용역을 주고 이런 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도 이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하면 망하고 잘하면 엄청 흥하는 겁니다. 주식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은 없었지만은 만일에 내가 시작이 된다면 민간 업자들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어떤 위험하게 함부로 결정을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시민들하고 물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호 3번 김홍규 후보의 또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인동 공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겁니다. 민간 유치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공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파주 LCD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지금 민간 자본이 투자된 겁니다. 그게 국가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도시계획 용어로는 제3섹터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토지주구는 토지를 내놓고 자본은 지금 LH공사나 우리 그 SH공사 서울 또 경기지방공사가 내놓고 행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제3섹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50만 평 이 우리 상패동에 한다는 것도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두천시 자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국가 자본을 갖다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파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자,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정부에서 15개 팀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전부 다 해줘서 3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게 제3섹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 자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누가 됐느냐? LCD 단지 거기서 됩니다. 유리공장에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걸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부에 알아야 된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정부에서는 이거 해달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동두천도이 비구 난가게 했으니 돈 달래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을 해달라. 그래서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큰 회사 하나만 더 달라. 그러면 동두천이 산다. 그런 게 민간 투자 자본의 유입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이고 그것이 우리 살 길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이제 질문을 좀 마쳐야 되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더 계시면 질문. 네, 저쪽에. 네, 거기. 질문 짧게 해주시고 또 답변도 2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동에서 살고 있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장직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장을 세우기에는 환경 등의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저희 동두천은 관광지로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직으로 지향하려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다소 제한적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청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호 3번 아니 맞죠? 네, 김홍규 후보부터 먼저 하시고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지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지수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동두천을 걱정해 줘야 우리 동두천이 건강한 동두천이 된다.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참 매번 일자리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고작 해봐야 저희 아들도 여기 CU에 가서 시간제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했습니다. 가정생활도 안 되고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성세대로서 우리 최지수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고 우리 동두천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해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의 일자리는 지금 이 4차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1번 최용덕 후보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향하고 또 앞으로 우리 세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저희도 모르는 1차원이 아닌 4차원 세계에 대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 들면은 구로공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로공단이 지금 과거에는 저희 껌 접고 우리 어려서 그렇게 됐던 곳이 지금은 아주 완전히 상전벽해가 일어났다. 우리 동두천도 그런 것을 유입을 하는데 어떠할 것이냐. 저는 그게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다. 상업지역 우리 구도심지에 거기다가 용적률을 높여서 우리는 왜 40층을 못 짓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거기에 공장형 우리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런 형태가 아닌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같이 대학과 사학과 우리 시와 또 우리 가진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많습니다. 이분 세 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세일즈 시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뭘 딱 요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네, 시간이. 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번 우리 최영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단 참 애매하죠. 우리 청년이란 몇 살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네, 청년은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업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청년들 들어갈 데가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젊은 사람, 더 젊은 층이 들어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한번 제가 구사하고 있는 것 중에 게임 빌리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랑 어떤 시기를 연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임 빌리 다 감히 내가 발표되지 않는 공약을 넣지 않는 것은 왜? 저 시장 거짓말 많이 해 이럴까봐 아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동구천시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벤처 기업가를 많이 육성하고 싶어요. 어떤 시에 부지가 있다면 청년들에게 기회를 지방에서 무상으로 주고 싶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법인의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 청년들이 벤처기업에 성공해서 그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 주가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법인세를 내고 법인 소득세를 여기다 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유도하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생병원 저거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재생병원은 대형 병원은 반드시 의사, 보조, 레지던트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대학이 없으면, 의과대학이 없으면 유치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싼 인력으로 의사를 많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지역에는 중문대 의대가 있어요. 대진대학에서 의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시설이 아니라면 저러한 건물을 들어쓴 것을 좀 싸게 임대해서 청년들에게 무상, 시에서 약간의 예산 투자해서 게임 빌리지 같은 거 육성해볼까? 라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제가 만일에 시작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는 연구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지만 발표는 이거 처음 한 거고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지인이 있습니다. 제가 꼭 더 깊게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네,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천동에 사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동두천의 도로교통은 괜찮은데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하신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혹은 포천, 그 옆에 파주 이쪽으로 나가는 교통도 매우 열악하고 가장 많은 청년들이 특히 차가 없잖아요. 전철 타잖아요. 그 전철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주요 택지지구인 구련동과 상패동 지구 그쪽에서 삼호국도 쪽 연결되는 그런 교통이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30분에 한 대는 있더라고요, 버스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후보님께서는 동천의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걸 질문하려고 합니다. 네, 동두천의 대중교통 문제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부터 하겠습니다. 이 동두천시 대중교통부터 열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철도 서울은 2분 꼬리를 물고 전철이 오죠. 여기는 30분, 요즘에 20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장 경제는 수요 공급과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대양원수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관에서 항복함로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노선 막 늘려줍니다. 안 갈 수 없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2명, 1명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저거 말하기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업자가 가는데 국가에서 보조금, 유류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돼가지고 지금 7월달 되면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라고 대양원수 사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왜 했냐면 버스 타면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 늘리는 것이 흑자 노선은 어디나 멈춰 많이 늘어나죠. 적자 하려면 안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교통이 편해가지고 다 우리 앞에 전철도 5분, 10분 만에 갔으면 좋겠고 버스도 내 집 앞에서 정류장 내 집 앞에서 10분마다 20분마다 바로바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항상 시장 경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많아 떨어져야지 민자 아닙니까?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장이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최대가 얼마인가? 민간업자는 얼마까지 지원해주면 적자를 보지 않을까? 민간업자가 무조건 적자를 보게 하면서 하면은 그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율경제는 그냥 놔두면 또한 절대 안 가는 오지발로 안 가기 때문에 관에서 억지로 운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차익을 관에서 보존을 해줘야지 회사가 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확정져서 뭐 노선을 늘린다 만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노선 진단과 또한 회사와 시민들이 편안하고 회사도 벌어야 되고 적자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유성건 김홍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수 우리 선생님께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요술방망이여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교통 분야는 도의원 몫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관설교통위원회 7대 경기도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 분야에 대해서 있었고 제가 택시의 저 블랙버스 타는 것도 그걸 제가 했습니다. 자, 이 대양원소 지금 이 노선 정하는 거는 대중교통은 우리 시장이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벽지 오지 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활인완성이 있지 않습니까? 활인완성을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 서울하고 우리 동두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지금 셋이서 그 활인완성제를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양원소 같은 경우에도 노선을 늘리게 되면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장 후보자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도 잘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의 권한사항이 그렇게 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예산을 갖다 놓고 뭘 하면은 시장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여기서 시장이 마치 요술쟁이처럼 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마을버스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2군데를 해놨습니다. 아차놀이하고 하봉암동하고. 그래서 우리 이지수 우리 선생님하고 시장이 된다면 특별 면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더 질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자투리 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무주택자 또는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투리 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3번 김홍규 후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투리 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신웅기 선생님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오세창 시장님이나 우리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에서 많이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자투리 땅에다가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는 멀리 가기 힘드니까 거기다 이제 체육시설도 해달라는 말씀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 지금 우리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가 주인들이 서울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공가 활용 방안도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넘어지고 폐가가 돼서 우리 흉물로 남아있고 한데 그런 공가, 이 자투리 땅에다 무엇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많이 걸립니다. 뭐 법이 어떻고 또 되고 안 되고 또 민원 관계도 있습니다. 검토는 적극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공가를 활용해서 우리 그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방안을 찾아서 이런 시장이 되면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우리 신홍기 선생님한테 꼭 자문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일번 최용복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끝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투리 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활용 방안 수사한 마음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어떤 취지인지 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자투리 땅에 건축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좀 제공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관에 있는 모든 재산은 공유지관리법에 적용돼가지고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런 데 비용하는 거, 뭐 누구 대여해주는 거 이게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을 지어서 주는 것도 임대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짜투리 땅에다 건물을 얼마나 줄 수 있는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짜투리 많이 있습니다.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이것이 아니라도 무주택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호해야죠.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보호하는 차원에서 알아듣고 우리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호하는 방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마치고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이제 혹시 조금 더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으면 최종 마무리 발언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우리 기호 1번 최용덕 후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안 나올까 무척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쟁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후보자가 여기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시장이 되고자 여기 나왔는데 실제 경쟁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 많이 할 때가 나온 이유는 있습니다. 시민들, 그래서 저를 원하는 시민이 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었고 이것을 준비한 사람 얼마나 이 준비한다는 참 힘들었겠습니까? 처음 하는 우리 동구천 토론인데 정치 토론 처음 정말 감격스럽고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록 내가 여기 나와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토론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함께 물론 우리 시장 후보자라고 만능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배우고 소통하고 함께 하는 것이 시장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를 꼭 뽑아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소통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토론 문화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금 끝난 무렵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 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한테 위로하고 있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시민들과 함께 늘 소통하는 시장이 되고 서민시장이 되어서 우리 어려운 그러한 과제를 꼭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참여를 한다면 후보자랑 한다면 여당시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당정치하는 나라고 여당시장만이 더욱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동구청 현안을 모두 해결하고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홍규 후보의 최종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또 앞에 하실 일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성환 목사님, 또 우리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정책토론회 준비 모임, 더 나아가서 우리 김기한 청년 모임, 이것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진지하게 이렇게 시장 위치, 시장의 자질을 검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시장이 돼서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토론 문화는 계속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좀 제가 경쟁자가 안 나와가지고 저하고 한 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우리 일본 후보자님,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다 됐으니까 안 나오신 거고, 또 우리 대신 시장님은 제하고 해봐야 소용도 없을 텐데 왜 나왔는지. 저는 그러나 김홍규는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저를 다 두려워하거든요. 토론회를 시도합니다. 다 됐는데 왜 나오느냐. 다 제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회는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론회를 무시하는 저사, 앞으로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시민의 주권을 짓밟는 거다. 이런 것은 이번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입니다. 3일 남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일 후에는 3번 김홍규가 시장으로 반드시 당선이 돼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부응이 됩니다. 동두천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보동천이 뒤집어진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김홍규 됩니다. 김홍규를 지금은 김홍규가 시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하신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기호 1번 최영도 후보, 그리고 기호 3번 김홍규 후보 두 분이 이렇게 우리 시간을 같이 해서 귀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시행한 첫 번째, 우리 시민연대가 시작하는 첫 번째 토론회인데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마친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사전 투표가 있었죠. 이제 13일 투표하고 모든 선거 유세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투표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참석한 두 분 좋은 기쁨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